자, 그래서 원인으로는 크게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능한 원인을 다 찾아봐야 돼요. 가능한 원인을 다 찾고서 그래도 원인을 모르겠으면 그다음부터 베스트 파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베스트 파스의 정의상 이디오파스 원인 불명의 한쪽에 모터 펑션이 망가진 경우를 갖다가 정의상 베스트 파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베스트 파스라고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원인.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 되는 게 어떤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어떤 감염?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외상받은 적이 없느냐. 너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다친 적 없느냐, 부딪힌 적 없느냐, 이런 외상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어떤 종양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콜레스테라토마, 뭐 이런 게 진주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고실이라든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있죠. 침범하게 돼서 그 진주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막 튜머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막 자라나거든요. 자라나는 일대를 완전 다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트로크, 어떤 중풍이 일어난 거 아니냐, 어디서 뇌출혈이 일어난 거 아니냐, 어디 혈관이 막힌 거 아니냐,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더라, 그런 게 전혀 없더라, 그래 되면 그때는 베스트 팔시라고 정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개라고 말하면 많은 경우는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찬방에서 자고 났다지, 아니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뭐 깜짝 놀라서, 심하게 놀랬군요, 뭐 이러고, 심하게 놀랬다고 이런 게. 하여튼, 원인 불명의,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모를 수 있을 때, 다른 게 만약에 원인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베스트 팟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상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디지즈 오브 언노운 커즈, 뭐, 모르는 거다. 그 다음에, only, 다 있습니다. by exclusion,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걸 갖다 전부 다 제거해 본 후, 이렇게 인펙션, 트라우마, 튜머, 스트로크 이런 걸 다 제거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게 되면 그때 가서 베스트 팟이다 라고 벨시의 마비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들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인펙션의 원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인펙션 중에서도 그 라임 디지즈라는 게 있습니다. 라임 디지즈가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의상, 보렐리아, 벌도페리, 발음도 이상해요. 버르그도페리. 하여튼, 보렐리아, 벌도페리, 박테리아 인펙션. 박테리아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항생제가 듣겠죠,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항생제로 치료하죠. 안티바이오틱스. 그래서 이게 항생제라는 거는 꼭 박테리아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그러면 뭐든지 다 죽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항생제는 이게 생자가 이런 생자지만 이게 이 박테리아 세균 단위 결국 세포막을 갖고 있는 놈을 죽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못 죽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다 그러면 항바이러스제, 안티바이럴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곰팡이 계열 진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주 독특한 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박테리아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항생제 써서 안 들어요. 그렇게 항진균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안티펑걸. 요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요거 좀 그러신 분들 좀 있어서 그래서 항생제라는 게 모든 게 다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박테리아 세균에만 듣는다. 하여튼 이게 보렐리아균이 감염됐을 때. 근데 이게 어떨 때 감염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게 진드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드기는 T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이죠? 좀 멋있게 생긴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훌륭한 신의 피조물이죠. 멋지게 만들었죠. 껍데기로 단단하고. 종족수로 따지면 사람보다 더 많이 번성을 하겠죠. 이런 계열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구에 아주 에코 프렌들리하게 진한 아주 대단한 수프림 크리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제 진드기가 옮긴다. 근데 이제 또 아까 마눌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마눌림은 이 진드기하고 진딧물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안 들려고 그러니까 소하고 닭이 사는 거죠. 소가 다 보듯이. 그래서 진드기하고 진딧물은 전혀 다릅니다. 진딧물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잎사귀
잎사귀 밑에 가서 또 이렇게 녹색이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징그럽게 붙어 있는 애들 조그맣게. 그게 진딧물. 영어로도 그거는 에이피드, 에피드 이렇게 부르는 게 진딧물이고, 이거는 뭐 우리한테 뭐 그닥 뭐 나쁜 짓거리를 안 하죠. 근데 진먼지, 진드기 뭐 이럴 때처럼 이 틱이 이 질환을 옮긴다. 하여튼 진드기하고 진딧물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보렐리아가 이게 감염이 일으키게 되면 라임 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붉은 그 반점이 올라오게 되는데 붉은 색깔에. 근데 이게 되게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그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반점이 이렇게 쭉 발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려운데 되게가 이거는 가렵지가 않다는 거.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감염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페이셜 팔스가. 그래서 하여튼, 10에서 15%의 라임 백신에 걸리게 되면, 그 중에서 한 10에서 15%가 이제 페이셜 팔스가 나타난다. 그것도 몇 주 후에 해서야 나타난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경우는, 많은 경우가 양측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아까는 보통 이렇게, 로우 페이스만 일어나거나 아니면 얼굴 반쪽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라임 디지에 의해서 감염되면, 양쪽성으로 나타난다. 감염이니까.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라임 디지도 근데, 라임이 스페링 LYM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보도도 또 못했는데, LIM이가 있어. LIM이는 좀 알겠는데, LYM이는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라임 디지즈란 게 뭐지?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이슈가 된 적이 없으니까 전혀 그래서 생소하다가 아니 찾아보니까 라임이라는 도시가 있더구만요. 미국의 코네티컷에. 하여튼 뭐 저처럼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 코네티컷이 어디더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요 부분이에요. 동부, 북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요 부분이 요 빨갛게 나죠? 요 부분이 코네티컷입니다. 요 부분에 여기에서 발견됐다고요. 거기 있는 라임 시티에서 라임이라는 도시에서 발견했고 거기서 75년대에 한바탕 이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거를 라임 디지라고 부르게 된 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기심이 생긴 게 라임하고 라임 이게 뭐죠? 라임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건데 스펠링이 비슷하잖아. 한국으로 쓰기는 똑같잖아. 한국으로 쓰면 라임이니까. 그리고 라임 우리 아주 유명한 거 있었죠. 뭐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래서 라임 그런 뭔가 좀 좋은 듯한 의미지. 그런데 사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청소년 게 불우하게 큰 얘기지. 그렇게 그닥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남미의 어린애가 자라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리고 라임 오렌지라는 게 다른 게 있나? 그러다 보니 사진 찾아보니 이거예요. 이거. 귤 아니야? 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동남아를 갔는데, 거기서, 식사하기 전에 여기다 손을 씻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손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손으로 먹는 거니까.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에 포크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다음부터 뜯어 먹는 건데, 손으로. 그러니까 손을 씻어라. 근데 이렇게 큰 양푼 이런 데다가, 이런 걸 띄워가지고 탱자만한 거, 그러니까 탁구공만한 거를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띄워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라임 그러더라고. 라임. 라임 오렌지? 야, 라임 오렌지 그런 거야. 그래서 꺼내서 봤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탱자더라고. 탱자. 그래서 탱자를 요거로는 라임 오렌지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종자가 달라. 탱자랑 종자가 달라. 근데 하여튼 내가 현지에서 라임이라고 이렇게 본 거는 정말 내가 보기에는 다 탱자던데. 이게 녹색이에요, 녹색. 그러니까, 우리도 탱자, 우리는 너무 떫고 시고 그래서 먹지도 않잖아요. 그냥 울타리로나 좀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라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한번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 라임이란 말은 어떤 귤 계열, 귤과 오렌지 계열은 오렌지 계열,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변종이 많아가지고,
그걸 어느 쪽, 어떻게, 뭐, 이렇게 딱 갈라서 얘는 뭐고, 쟤는 뭐고, 이렇게 하기가 좀 너무 곤란하더라고, 학명적으로. 이것도 뭐, 이렇게, 뭐죠? 또 다른 품종도 만들고, 또 다른 품종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런 경우로 보면 보통 이렇게 사이트러스라고 표현을 하지, 사이트러스. 그래서 라임이라는 거랑, 탱자라는 거랑, 귤, 거기다 무슨, 귤 중에서도 또 밀감, 또 밑감, 야스밑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한라봉, 그 다음에 유자도 내 눈에는 거, 뭐,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뭐, 미국산 오렌지, 뭐, 다 그놈인데. 다 그놈. 그거 말고는 엄청난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라임이라는 것도 하여튼 이렇게 탱자처럼 생긴 조그만 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계열을 이제 사이트러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트러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제 동영상 중에 사이트릭 엑시드, TCA 사이클 만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한번 언급 한번 해드립니다. 사이트릭 엑시드다. 사이트를 써서 말이에요. 귤에서 나오는 귤산, 이래야 되는데, 이런 귤이란 걸 이 레몬이었던 것 같은데, 레몬을 또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가져다 적기를 뭐라고 적었냐면, 레몬.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소리 나는 대로 갖다 적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레몬.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자로 적었는데, 그 한자로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그게 구연이 된 거예요. 구연이라고? 레몬이 어떻게 구연이 됐는지. 그래서 사이트릭 엑시드를 구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구연산은. 왜 사이트릭 엑시드가 어떻게 구연산이지? 하고 맞춰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임이라는 게 이렇게 귤, 라임 오렌지 나무로 뜻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두 번째 라임은 뭐냐면 석회를 말할 때 라임이라고 그래요. 귤이 아니라, 그러면 귤이 이렇게 석회 땅에서 잘 자라나?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석회. 그래서 석회하면 그러게 되면 라임스톤, 그렇죠. 라임스톤. 그래서 보면요, 라임이라는 건 석회를 의미합니다. 석회 중에서도 어떤 석회? 불에다 가열한 석회. 석회를 불에다 가열했어? 원래 이 석회암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하얀색도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돌 중에는 무르고, 때 같아가지고 많이 노출된 암벽은 좀 검은색이 끼어있고, 회색빛으로 보이죠? 원래는 하얀색일 테.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잘게 부숴가지고 가루를 해서, 라임스톤 석회암을 가져다가, 여기 참, 글씨 중에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불화자가 들어가 있죠? 석회할 때 회에는 불화자가 있습니다. 불화자. 그리고 이 회자라는 거를 재란 뜻이에요. 애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라임스톤 석회암을 가져다가 이걸 이제 불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석회암이라는 건 CO3예요. 그러니까 탄산 칼슘이죠. 칼슘 카보네이트입니다. 칼슘 카보네이트. 그걸 갖다가 그걸 왜 불을 떼는데 이렇게 불에다가 고온을 가열하게 되면요. 막 가열하게 되면 어떠냐면, 칼슘 카보네이트에 대해서 CO3니까, CO2가, 요 부분에 있는 CO2가 날아갑니다. CO2가 날아가서 어떻게 되는가요? 자, CO2 날아갔죠, 여기. 그래서 CO2를 빼버리고 그러면 CO5만 남죠.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CO3, CO6, CO2. CO2 날아갔어. 얘는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재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칼슘 옥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게 뭔데? 그걸 보고 석회라고 불러요. 이거는 석회암. 그게 그놈이 아니야? 그건 불 뗀 거라니까. CaCO3를 불에다 가열해. 가열하고 나면 어떻게 CO5라는 게 남는다. CO2 날아가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거는 석회암이지만 불에다 가열한 걸 갖다가 석회라고 부릅니다. 석회. 그래서 그걸 칼슘 옥사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자에는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걸어놓고 불을 떼는 것 같죠? 불화자? 여기다 올려놨다, 석회암을. 그래서 막 불을 막 뗀 거야. 불화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 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걸 석회라 부른다. 돌의 재다, 이런 뜻이죠. 돌재. 그 다음에 또 이 C5를 가져다가 여기다 이제 물을 섞어요. 가루니까. 가루에다 물을 섞어.
아, 그럼 뭐가 돼? 재에다가 물을 섞으면. 물을 섞으면 이게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띵, 막. 이게 돌 재에다가 물을 섞으니까 그게 굳어진다고? 그럴 수가. 이렇게 됩니다. CaOH2? 그래서 이거를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이렇게 쓰죠. OH가 있으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아, 근데 그걸,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래. 뭐 복잡해. 불로 뗐어. 근데 CaO 돼서 거기다 물 탔다니까. 그 화학식도 굉장히 간단해요. CO3, CaO, CaOH2.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나 재밌지, 난 재미없어. 아이, 그래,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이게 석회암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돌의 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라임스톤이라고 불러요. 라임. 요거 조금 헷갈립니다. 라임스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불을 떼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 칼슘 옥사이드를 뭐라고 부르냐? 칼슘 옥사이드를 우리말로는 생석회다. 생석회. 살아있는 돌의 재다. 오호. 그래서 이거 보고 퀵라임 또는 번트라임. 번트라임이 불을 뗐다는 얘기죠. 불 뗀 재. 그렇죠? 번트라고 그랬죠. 맞죠? 불 뗀 거. 이게 뭘까요? 칼슘 옥사이드 생석회. 이게 뭐죠? 시멘트. 백시멘트입니다. 백시멘트? 왜 타일 줄로 넣는 거? 타일 줄로 넣는 거? 그겁니다.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점토 섞고, 뭐 모래 섞고, 그래가지고 그게 만든 게 이제 시멘트고 점토 섞은 게. 그 다음에 거기다 모래 섞고, 뭐 자갈 섞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막걸리입니다. 한잔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칼슘 옥사이드를 우리는 생석회라고 부른다. 생석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시멘트의 기본적인 원리고 그냥 백시멘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백시멘트에다 물을 타면 어떻게 되죠? 물을 타면 시멘트니까 굳지. 그렇죠. 시멘트니까 굳죠. 그래서 이렇게 굳은 거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소석회라고 부릅니다. 소석회. 그래서 슬레이크드 라임 이렇게.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라임스톤 그렇지만 여기서도 퀵라임, 번트라임, 여기도 슬레이크드 라임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 라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석회를 의미하는 거구나. 회라는 거는 불을 뗀 재였다고는 얘기였구나. 그리고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를 만들어 쓴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현대 인류가 이렇게 뭐 100층, 15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이유는 이 석회암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전부 다 이 석회암으로 만든 건축물, 석회암의 예술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결국은 굳은 시멘트,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든 빌딩이든 보이는 거 다 굳은 시멘트가 CaOH2고, CaO, 생석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굳기 전에 포대에 남아져 있는 시멘트, 포대에 남아있는 시멘트, 그 중에서도 백시멘트, 그냥 시멘트는 거기다 점토를 닦기 때문에 색깔이 회색이 나는 거고요. 그런 거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CaO는 또 물을 만나면요, 이때 이제 막 열이 발생해. 막 뜨겁게 열이 발생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세멘트 개고 나면 그거 만지고 있으면 뜨끈뜨끈해져요.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물을 닿으면 자연적으로 지가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이 세균이 만약에 닿으면 세균이 날아다니다가 이 석회가루에 딱 만나면 뜨거워! 이래가지고 세균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구지역이나 뭐 이런 거 돌 때도 되면 방해 간다고 뭐 마을 입구 이런 데 차 지나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 하얀 가루 뿌려놓고 여기 지나가세요. 자동차 보고 지나가세요 하는 게 그게 다 이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임이라는 데서 오다 보니까 말이 비슷하고도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땠는지요. 진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공장들이 다 강원도에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석회를 좀 다시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석고라는 것도 있잖아. 석회랑 석고는 다른 거야? 석회랑 석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게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걸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게 석회는
딱 쓰다보면 CaCO3입니다. 탄산하고 칼슘입니다. 탄산에 칼슘. 그럼 석고는 뭐죠? 석고는 비슷하네, CaSO4입니다. SO4. 황산칼슘입니다. 황산칼슘. 그런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석고에 할 때 고자는 무슨 고자냐면 기름고, 윤택하게 할 고라고 그러는데, 고고, 쓰리고, 이런 게 아니고, 기름고다, 이거예요. 기름고. 윤택하게 하고, 그런 게 어디 쓰이지? 그런 글자 같아. 고약이다, 연고다, 반창고다. 할 때 이게 쓰는 고자가 다 이 고자더라고요. 고자가 세 개니까 쓰리고 맞네요. 그래서, 기름고, 윤택하게. 이때도 석고를 쓴다. 그럼 그거는 화학식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칼슘 설페이트인데, 이거를 부르기를 CaSO4에 H2O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응?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집섬,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집섬이라고 합니다. 집섬. 집섬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석고보드라고 그래가지고, 불연내장재, 석고보드. 그래가지고, 우리 인테리어 집질 때 보면, 그냥 석고보드로 엄청 초반에 그냥 다 감싸잖아요? 근데 왜 석고보드로 싸지? 보세요. 석고보드가 집섬이니까, 물이 두 분자가 있잖아. 물이 두 분자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고보드에다가 막 불을 붙이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해도, 석고보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어디 덧대봐라,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라. 버틴다는 거 아니죠.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태우기 힘들고,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떨어지고 나가면 모르겠지만은, H2O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을 잘 견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걸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만듭니다. CaSO4 2H2O인데, 요거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서는 사람이 이제 여기다 불 때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EH2O가 아니라 2분의 1 H2O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 H2O가.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플라스터 오브 파리스라고 부르는데요. 플라스터 오브 파리스? 파리에서, 진짜 파리 외곽에서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엄청 많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다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다 물을 섞으면요. 이렇게 돼요. EH2O로 가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플라스터 오브 파리스에다 물을 타면 또 이렇게 굳습니다. 그래서 석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조각이나 조형물을 만들기가 너무 좋았죠. 물개 가지고 쑥쑥 부어주고, 나중에 굳으면, 딱 떼면은, 그 안에 가서 이제 무슨, 조각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조형물이. 그래서 이런 게 많고, 또 우리, 기부스 한다. 기부스. 그런 게 다 이런 거죠. 집섬이죠, 집섬. 집섬이고. 그래서 이게 석회, 석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화학 원리입니다. 그리고 물을 얘를 포함하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터주니까 저절로 지들끼리 굳어져 간 거예요. 그게 석고, 칼슘 설페이트다 이거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또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설페이트, 또 유명한 게 있죠. 칼슘 포스페이트가 있습니다. 칼슘 포스페이트가 뭐가 유명해? 이건 우리 뼈의 성분이잖아요. 우리 뼈. 그러네.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이 칼슘 포스페이트거든요. 칼슘 포스페이트도 우리말 한자로 옮기면 뭐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칼슘을 석이라고 한 것 같고 칼슘 그러니까 석고라고 그랬으니 석회구 그럼 이건 석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한자로 인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이거 비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CaCO3에 이제 불을 딱 떼니까 fire 그래가지고 불을 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죠. CaO가 나오고 생석회가 나오고 칼슘 옥사이드가 나오고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CO2가 해서 날아가서 도망갔죠. 날아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열을 해가지고 CO2를 떼버리는 거. 또는 어떤 물질을 가열을 또 해요. 가열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한테 불필요 없는 어떤 가스 머티리얼을 떼어버리는 거. 그래서 요 부분만 남게 만드는 거. 속에 있는 가스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 이런 걸 보고 칼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칼시네이션.
칼시네이션 이렇게 보는데, 불필요한, 우리한테 불필요한 가스 부분을 떼버리는 거, 불에다 태움으로써, 가열을 함으로써, 이런 거로 칼시네이션, 우리말로는 하소, 그런데, 하소를 한다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칼슘이라는 말 자체도, 이 칼시네이션 여기서부터 원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돌을 가루내서 그걸 또 불에다 태운다. 불에다 가열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칼슘에서부터 이런 말이 어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석회 할 때 회자가, 불화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 석탄은, 당연히 석탄이 다 아시죠? 가보신 거. 아시죠? 이거 뭐 석탄. 그런데, 이 석탄 할 때 보면은, 이게 보면요, 이게 회자에다가, 매산자를 붙인 겁니다. 매산자네요. 그러니, 참, 이게 한자라는 게, 그게 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쓰였구나 하는 걸, 이 대목에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할 때 석탄자를 위에 매산자를 붙였군요. 거기다 이게 재자는 불화자가 들어갔구나 하는 것도, 새삼 좀, 느껴보는 대목이었습니다.